4월 29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65% 상승한 2565.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98% 상승한 726.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2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일정실업, 엑스큐어, 큐라티스, 에르코스, 슈프리마 HQ, 대우특수강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경남스틸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4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미국에서 복제약 제조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FDA는 2022년 세마글루타이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선언하며 복제약 제조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는데요. 올해 2월 달에는 공급 부족이 해소되었다고 선언하면서 복제약 제조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복제약 업계는 이러한 제조 중단 명령에 반발하여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오젬픽에 대한 복제약 제조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정품 치료제 시장에서 자리를 굳건히 해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도 인벤티지랩은 먹는 비만약의 일주일 지속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자회사인 큐라티스도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 테마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사들은 SK텔레콤의 통신사로 본인 인증을 진행할 경우 얼굴인식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얼굴인증 절차를 추가했으며 농협도 얼굴인증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SK텔레콤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로 가입자들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지속 부각되면서 보안과 유심, 얼굴인식 등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에서도 텔코웨어는 SK텔레콤과 2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가상화 장비 기술 지원 용역에 대한 계약으로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6%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다음은 3번 한덕수 테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으로 사임하고 5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한덕수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가 선출되는 5월 3일 이후에 입당하여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일정실업은 고동수 부회장이 과거에 한 총리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알려지면서 한덕수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저출산 테마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 11차 인구비상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육아휴직이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에 거주하다가 자녀를 가진 가구의 최소 임대 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3년만 거주하면 즉시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 밖에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부모는 은행에서 대기 없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을 이용할 때도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유아동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저출산 해소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번 의료 AI 테마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SNS를 통해 수술용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5년 안에 의사들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머스크의 언급 속 의료 AI와 의료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코어라인 소프트는 언론을 통해 AI 경영 시스템의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국내 AI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 최초이며 이번 인증을 통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6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미국의 유명 매체들이 한국산 화장품을 강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잡지사인 할리우드 리포터는 쇼핑 코너를 통해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이 아마존 세일 행사에 판매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미용 잡지인 얼루어도 관세가 아마존의 K뷰티 딜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어요. 한편 LG생활건강이 어제 장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실적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시장 추정치였던 1,365억 원보다 높은 1,42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신증권은 LG생활건강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화장품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대우특수강이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대선 예비 후보들이 AI 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공개하면서 AI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우특수강은 자회사인 이오이스를 통해 AI 패션 서비스 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SG글로벌이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관계자는 외국산 자동차 관세가 다른 관세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금 일부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관세 완화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다이나믹 디자인과 메이슨 캐피탈, 인바이오젠, 부산산업, 오아이맨컴퍼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아이맨컴퍼니는 최근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Y2솔루션은 투자사인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학술대회는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산일전기를 비롯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전은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스페인 내무부는 정전 사태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정전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전국적으로 완전한 전력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산일전기를 비롯한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BHI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체코와의 원전 최종 계약이 5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체코 정부의 추가 발주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BHI는 최근 공급 계약 공시가 연달아 올라온 가운데 IBK 투자증권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동반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BHI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도 수주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BHI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28,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BHI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8,80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2차 경선이 진행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가운데 홍준표 후보는 정치 인생을 졸업하게 됐다며 정계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홍준표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 2위는 대형포장, 3위는 태양금속, 4위는 평화산업, 5위는 Y2솔루션, 6위는 애경케미칼,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LG헬로비전, 9위는 삼성중공업, 10위는 동양철관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Y2솔루션입니다. 차회사의 임상 결과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로, 2위는 더준, 3위는 옴니시스템, 4위는 나우아이비, 5위는 아이즈비전, 6위는 메이슨캐피탈, 7위는 큐라티스, 8위는 경남스틸, 9위는 유비벨록스, 10위는 드림시큐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더준, 메이슨캐피탈, 큐라티스입니다. 더준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인증 서비스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메이슨캐피탈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큐라티스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나오션,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하나시스템, 7위는 애경케미칼, 8위는 하나솔루션, 9위는 삼성중공업, 10위는 HD현대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블루엠텍, 2위는 BHI, 3위는 더준, 4위는 유비벨록스, 5위는 인벤티지랩, 6위는 고영, 7위는 세크, 8위는 JYP엔터, 9위는 알테오젠, 10위는 우리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블루엠텍, BHI, 더준, 인벤티지랩입니다. 블루엠텍과 인벤티지랩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며 BHI는 원전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더준은 인증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